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 영어 어순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공부하시는 대부분의 많은 학습자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영어 어순이에요. 어순만 좀 해결되면 내가 단어 외워서 그냥 그 어순대로 단어 뇌로도 놓으면서 그냥 일반적인 소통이라도 하겠는데, 이 순서가 확실치 않으니까 간단한 말도 잘 못하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어 어순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영어 어순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제가 일단 한국어를 먼저 가지고 와봤어요. 여기 한국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철수는 영희를 좋아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 순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좋아한다, 철수는 영희를, 이렇게 바꿔도 맨 위에 있는 그 문장과 의미가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바꿔서 영희를 좋아한다, 철수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철수가 영희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왜 변하지 않는가 하고 제가 살펴봤더니, 한국어에는 철수 뒤에 는을 붙여가지고요, 철수가 주체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디에 오든지. 맨 마지막에 영희를 좋아한다, 철수는 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 는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철수가 주체자구나, 이 말의 주체가 되는 대상이구나, 주어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영희라는 말 뒤에는 이 붙어서 얘가 목적어구나, 이 좋아함의 대상이 되는 말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는과 를 빼고 철수, 영희, 좋아한다 라고 하던가 영희, 철수,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의미가 확실치 않아요. 그쵸? 저도 누가 누굴 좋아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지거든요. 이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는 게 영어예요. 영어는 우리나라 말처럼 조사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순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철수, likes, 영희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 제일 처음에 오는 이 철수라는 말이 주어가 되는 거고, likes, 좋아한다, 동사가 되는 거고, 목적어가 뒤에 맨 마지막에 영희,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철수가 영희를 좋아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의 기본 어순은요,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전부예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나요? 그렇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순으로 얘기하면 영어의 기본 어순이 되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를 묶어서 우리는 영어에서는 기본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영어에서 기본문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뒤에 다양한 부사들과 함께 얘기하는데, 부사라는 건 뭐냐면 부가적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철수는 영희를 좋아하는데 얼만큼 좋아하는지, 철수는 영희를 정말 너무 많이 좋아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철수가 영희를 왜 좋아하는지도 얘기할 수 있죠. 철수는 영희를 좋아한다, 왜냐면 영희가 너무 친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영희는 너무 친절하기 때문에 라는 말이 부사가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하고 싶은 기본문이라는 건 철수는 영희를 좋아한다가 되고요. 이렇게 영어는 기본문과 부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기본문을 내가 이미 익혀서 그 기본문의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순이 중요하지 않아요. 영희는 너무 친절하기 때문에 철수는 영희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같은 의미로 다가오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철수는 영희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어순을 배울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 기본문의 어순을 정확하게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기본문의 종류?
기본문의 종류는 한 5가지가 되는데 이 5가지 종류, 이거를 형식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5형식이라고 배운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영어 5형식 배우면서 도대체 이거 왜 배우는 거지? 너무 어려운데? 정말 어렵게만 느껴졌었거든요. 도대체 이걸 왜 배우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 아셨잖아요. 5형식을 배우는 이유는 이 기본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어순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5가지 형식이라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왜냐면 5개나 되니까. 근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 5형식을 정확하게 이제 그 문장들을 다 익히기 위해서는 조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형식 문장을 하나하나 다 익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은 일단은 가볍게 이 5형식이 뭔지, 어떤 형식으로 갖추어져서 영어는 기본문을 만드는지 거기만 간략하게 보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어의 기본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그 어순이죠. 철수 likes 영희. 철수는 영희를 좋아한다. 혹은 뭐 I like coffee. 이것도 괜찮아요. 나는 좋아한다 커피를. 이게 기본 어순인데 이 기본 어순에서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I sleep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잔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쵸? 나는 숨 쉰다. 끝. 그쵸? 굳이 나는 숨 쉰다 공기를 이렇게 목적어로 넣을 것도 아니고 그냥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해결되는 이런 동사군들이 있겠죠. 나는 달린다. 끝. 나는 잔다. 끝. 근데 나는 좋아한다. 그러면 뭐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목적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목적어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근데 굳이 이 2개를 내가 구분해서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넣어도 그만이에요. 그렇죠? 이미 대상을 알고 있다면 나도 좋아해, I like 이렇게 얘기를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냐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냐 굳이 구분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본은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목적어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3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건 3형식. 주어, 동사만 있는 경우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1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형식, 4형식, 5형식이 남았는데 그것도 별로 어렵지 않은 게 이제 지금부터 정리를 할 건데 2형식부터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2형식을 먼저 얘기하려면 영어에서 이제 좀 독특한 개념이 있어요. 한국어에는 없는 보어라는 개념인데 이 보어라는 개념도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저랑 같이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철수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철수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들은 이런 게 있어요. 철수는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한 아이의 아빠이고요.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는 선생님, 아빠, 남편. 선생님, 아빠, 남편은 철수를 설명하는 키워드예요. 그쵸? 그래서 철수하고 는 하고 선생님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철수는 아빠, 철수는 남편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단어를 설명하는 키워드 명사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철수를 설명해주는 보충해주는 말들, 그래서 보충어라고 했는데 그냥 이 말을 간단하게 충자 빼고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어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철수를 설명하는 게 이런 명사군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상태를 나타내주는 형용사군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죠. 철수는 키가 큰 상태예요. 큰 편이에요. 그래서 키가 큰 이라는 이런 형용사로도 철수를 설명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철수는 지금 피곤해요. 피곤한 상태예요. 이렇게 피곤한이라는 단어로 설명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철수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랑 계속 대화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 지금 상태를 이 동작을 하고 있는 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철수를 설명하는 거를 형용사로 한다면 이 형용사도 충분히 보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보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주어, 동사,
보호, 이 순으로 얘기를 하는 걸 이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보이는 이 말들을 영어로 만들어 보면 그게 다 이형식 문장이에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철수는 선생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려면 철수 is a doctor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철수는 아빠입니다. 철수 is a father 혹은 a dad 이렇게 하면 철수는 아빠입니다. 주어, 비동사, 보어 이렇게 이 순서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철수 is a husband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철수는 키가 큽니다. 철수 is tall 그쵸? 철수는 피곤해요 지금. 철수 is tired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철수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철수 is talking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맨 마지막 문장은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데서 배웠죠. 그래서 사실 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도 따로 배울 필요 없고요. 그냥 이 토크라는 이 동사에 ing를 붙여서 형용사화 시켰어. 그리고 이 형용사화 된 거를 그냥 보호 자리에 넣은 것 뿐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내가 생각할 게 줄어들어요. 우리가 문법 책에서 보면 챕터가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수록 우리가 영어로 말해지는 건 좀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합칠 수 있는 개념은 합쳐서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이 개념을 그냥 보호에 넣어서 쓸 수 있는 걸 지금 보여드린 거니까 이렇게 문법을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고 보면 다 쉬운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쉽게 평소에 얘기하는. 그래서 일단 이 형식도 봤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1, 2, 3형식은 다 봤어요.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철수 likes 영희 철수는 영희를 좋아한다 혹은 I like coffee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 혹은 여러분들이 더 잘하는 말 I love you 그쵸?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 기본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 가장 핵심적인 어순이고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다. I sleep 나는 잔다 이렇게 하면 이걸 일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보호라는 개념이 있구나. 이 주어를 설명해 주는 거구나. 주어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구나. 그래서 명사가 올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A is B. 이거는 이거다. A는 B다. 이 구조로 영어로 얘기를 한다. 이게 이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철수는 의사다. 의사는 철수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이거는 나의 이름이다. This is my name. 이거는 자동차다. This is a car. 이 구조. 이게 다 이 형식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형식 문장에서 주어를 이런 명사로서 뭐뭐는 뭐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도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철수는 키가 크다. 철수 is tall.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이런 게 다 이 형식 문장이구나. 벌써 여기까지 해서 1, 2, 3형식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가 됐어요. 4형식과 5형식이 남았는데 일단은 5형식부터 먼저 볼게요. 보호라는 개념을 먼저 봤으니까 5형식을 먼저 볼 건데 지금 이 철수에 대한 보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철수가 주어로 있는 상태에서 이 동사 뒤에 보호가 오면 이걸 2형식이라고 해요. 근데 철수가 목적어로 오고 보호를 취하게 되면 그게 5형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철수를 의사로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혹은 조금 더 의미가 오기 위해서 나는 내가 철수를 의사로 만들어줬어 이런 말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만들어줬다 그냥 만들다 쓰시면 돼요. make의 과거형. 그래서 I made 철수를 만든 거죠. 목적어죠. 그러니까 철수가 목적어에 오는 거예요. I made 철수. 그 다음에 철수를 뭐로 만들었죠? 의사로 만들었죠. 철수에 대한 보호가 의사였죠. 그러니까 뒤에 그냥 a doctor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I made 철수, a doctor 이런 순서로 얘기를 하는 게 5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형식 뒤에 그냥 이 목적어에 대한 보호만 살짝 얹어주면 그게 5형식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보호에 올 수 있는 건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도 올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철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내가 철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어. 의사를 만듦으로써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나는 철수를 만들었다 똑같이 가요. I made 철수. 행복하게. 뭐뭐 하게는 부사형인 것 같지만 지금 여기서는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철수에 대한 보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호에는 부사가 올 수 없거든요. 형용사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I made 철수,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happy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철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어. I made 철수 happy.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오형식 문장이에요. 아, 넌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 아, 넌 날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 이런 얘기도 오형식인 거죠. You, 너가 만든다. make, 나를 me, 피곤한 상태로 tired, you make me tired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 네가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도 you make me happy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하고 목적어에 뭐 반드시는 아닌데 주로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보호만 살짝 붙여주면 그게 오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중심에 있는 게 제가 뭐라 그랬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목적어 뒤에 보호 하나 살짝 얹어 놓으면 그건 오형식이다. 그렇죠? 목적어를 빼버리면 일형식이다. 목적어 대신 보호를 놔주면 그건 이형식이다. 네, 여기까지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4형식인데 4형식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이 동사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make는요 만들다 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만들어준다도 돼요. 그렇죠? 우리는 만들어준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또 buy라는 단어는 사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준다도 돼요. 그럼 언제 만들다고 언제 만들어준다로 쓰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3형식과 4형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만든다 라고 얘기하려면 3형식이에요. 그래서 I make coffee 이렇게 얘기하면 만든다, 커피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는 커피를 산다 그러면 I buy coffee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들어준다, 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4형식인데 4형식이 별거 아닌 게 뭐냐면 만들어준다라고 해볼게요. I make까지 하고 나는 만들어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목적으로 필요한 단어가 2단어예요. 본능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러면 누구한테 만들어줄 건데? 그렇죠? 뭘 만들어줄 건데? 이게 궁금할 거거든요. 사준다라고 해도 누구한테 사줄 건데? 뭘 사줄 건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2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목적어가 2개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는 4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문법 시간에는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는 이 용어 버리시고 누구한테 뭘 이걸 기억하세요. 사준다 누구한테 뭘, 만들어준다 누구한테 뭘, 보내준다 누구한테 뭘, 보여준다 누구한테 뭘, 이런 것들이 다 4형식이에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겠죠. 그 4형식으로 쓰는 이런 동사들, 뭐뭐 해준다는 동사들은 한 10대 개만 외우시면 돼요. 예,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0대 개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일단은 이 뭐뭐 해준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걸 문법 공부하신 분들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문법 용어 하나 말씀드리면 이 4형식 동사들 있죠. 뭐뭐 해준다 이런 동사들을 준다잖아요. 그래서 수여한다. 그래서 수여동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문법 용어를 자꾸 이제 많이 이렇게 외우시면 머리는 좀 맑아질 수 있는데 오히려 말하는데 조금 더 힘들어지세요.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뭐 외우시면 너무 어려우니까 make를 그냥 만든다도 되지만 만들어준다도 있구나 이렇게 외우시고 만들어준다 누구한테 뭘 이렇게 순서로 외워서 연습하시면 4형식 문장도 쉽게 그냥 우리가 익힐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문장 몇 개만 만들어 볼게요. 나는 내 친구한테 자동차를 사준다 혹은 사줬어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I죠. 사준다는 buy인데 사줬다 과거니까 buy의 과거형 bought. 그래서 I bought 내 친구한테, 누구한테죠? 내 친구한테 my friend 뭐를? 자동차를 a car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서는 지키셔야 돼요. 누구한테 뭘, 누구한테 뭘. 이 순서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나의 아내에게 커피를 만들어준다. I, 만들어준다. make. 나의 아내에게 만들어준다. 누구에게 뭘이죠? 누구에게 뭘. 순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나의 아내에게. my wife. 뭐를? 커피를. coffee. 이렇게 하는 게 4형식이에요. 지금 5형식까지 다 봤거든요.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기본은 뭐라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잘 안 와닿으시면 I love you만 계속 생각하세요. I love you. 나는 사랑한다 너를.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게 기본 영어의 어순이에요. 목적어 빠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대신 보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 목적어로 와서 이 동사를 수요동사 뭐뭐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한테 해주는지 뭘 해주는지 이렇게 와야 된다. 이게 4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에 사람이 주로 올 경우 나는 그를 만든다. 의사로 혹은 행복하게, 행복한 상태로 이렇게 해주는 게 5형식의 전부고 영어 기본문의 전부예요. 여기서만 어순을 잘 지켜주시면 나머지 부사와 어우러지는 거는 어순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나는 운동한다 그러면 I exercise 1형식으로 끝날 수 있어요. 나는 운동한다. I exercise. 그렇죠? 어디서? 그러면 공원에서 in the park. 누구랑? 내 친구랑 with my friend. 이렇게 부사 2개 붙였거든요. 이거는 순서를 막 섞어도 돼요. 내가 기본문만 익숙하다면 in the park. 공원에서 with my friend. 내 친구랑 I exercise. 나는 운동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순서를 또 바꿔서 with my friend. 내 친구랑 I exercise. 나는 운동한다. in the park. 공원에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1형식 문장도 되고 3형식 문장도 돼요. 어떤 형식의 문장이든지 기본문 넣고 하시면 돼요. 3형식 문장으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 I drink coffee. 3형식이죠. 내 아내와 with my wife. 아침 식사 후에 이것도 부사 한 덩어리거든요. after breakfast. 그러면 이것도 순서 바꿀 수 있죠. After breakfast with my wife, I drink coffee.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After breakfast, I drink coffee with my wife 하셔도 돼요. 그러면 어순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영상의 핵심이 어순인데 어순은 기본문만 잘 지켜주면 중요하지 않다. 그쵸? 그 다음에 기본문이 5형식이다. 5형식 어렵지 않다. 주어, 동사, 목적어 I love you 이것만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수요동사 기억하시고 수요동사 해준다는 목적어가 2개 필요하다. 보어라는 개념 기억하셔가지고 주어동사 보어라는 개념도 있고 목적어까지 하고 보어 넣는 게 있다. 이렇게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영어 어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는 일 없으세요. 자, 오늘도 제 긴 강의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여러분들 요즘 저한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정말 요즘은 정말 강의할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강의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